믿을 만한 업체인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할 수 있나. 먼저 선입금 주면 내가 더 잘해주겠다. 약간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50% 난 줘야지 공부 시작할 수 있고 업체가 도대체 너무 많잖아요. 같은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써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시네요. 네, 어서오세요. 아침부터 바쁘셨어요? 네, 오늘 엄청 바쁘죠. 아. 아침에 지금 8시 반부터 미팅을 2개를 마치고 잠깐 쉴 찰나에 오셨네요. 바쁜 와중에도 궁금한 게 많아서 네. 다 여쭤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업체 찾는 게 너무 고민이 돼요. 어렵죠. 네, 국내 업체도 있고 스튜디오 업체도 있고 아, 여기에 내가 문의를 해도 되나? 여기에 맡겼다가 더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민들 많이 말씀해 주시죠. 엄청 많이 이야기하시고 사실 저도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 예전부터 이런 거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잘됐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의 노하우들 네. 싹 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최근에도 어제도 네.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네. 업체 찾는 거 너무 고민된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대표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엄청 많이 듣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어렵거든요. 인테리어는 정보도 요즘 너무나 많고요. 업체가 진짜 넘쳐나요, 사실은. 진짜 거의 커피숍 찾는 것만큼 저는 약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가 진짜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약간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헤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현재 상태나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인테리어가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인테리어 안 하실 분들도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해볼 텐데 맞아요. 네. 이거 오늘 알아두면 아마 개념이 확 잡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기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망망대해 같은 인테리어 업체 찾기에서 어떤 업체를 찾아야 되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인테리어 하는 방향성과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업체를 찾는 기준이지만 나를 먼저 체크하는 거네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 인테리어를 할 건지 정말 많이 뭐 1억 원어치 인테리어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돼야지 업체를 찾기에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백화점에 갔는데 5,000원짜리 스카프를 살 건지 나는 명품을 살 거라서 50만 원짜리 스카프를 살 건지에 따라서 어디층으로 가야 될지도 정해지잖아요. 맞네요. 아니면 뭐 시장을 가야 할지 아니면 진짜 백화점 명품관을 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써도 수리부터 이런 걸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아주 하이엔드를 하시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알면 될까요? 일단은 총 예산을 어느 정도 할애하실지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 자체가 다들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쓸지 5,000만 원을 쓸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산을 그냥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부분 공사를 할지 전체 공사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쓰이는 비용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일지 아니면 5천만 원일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인테리어 하고 싶은 부위와 예산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좀 와닿는 게 네.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방향성이 생기네요. 방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전체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은 또 좀 그려지네요, 네,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옷가게 갔는데 저는 운동복을 찾고 있어요. 그냥 예쁜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예쁜 게 면접 볼 때 입는 예쁜 건지 운동할 때 한 예쁜 건지 막 이런 거에 개념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구분은 좀 해서 우리가 업체를 찾자. 너무 와닿네요. 운동 그 복으로 예시하니까 너무 네. 공감되는 게 저 운동화 사려 왔는데요. 가격은 몰라요. 이러면 너무 난감한데 네네. 운동화 사러 왔고 한 10만 원대 찾고 있어요. 이러면 네. 딱 서로가 그 방향성이 그려지네요. 그럴 수 있죠.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안 하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네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방향성과 예산을 좀 정했어. 네.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는 업체가 도대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분류되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2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하면
동네에 있는 업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업체는 디자인 안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그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동네 업체는 그 근거리에 있거나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들을 좀 많이 해본, 아, 그게 포인트구나. 네, 우리 네네네. 집이랑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업체를 네. 그냥 제가 통틀어서 그냥 동네 업체라고 이제 부르고요. 우리 동네에 익숙한 네, 업체인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의 업체는 보통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에 크게 상관이 없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좀 전개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두 개 있는 건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이제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하는 목적이 큰 하자 없이 가성비 좋게 하려면 사실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많이 해본 업체가 훨씬 유리해요.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발생률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새롭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미연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하는 목적이 나 인테리어 관심이 너무 많고 남들하고 정말 다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집을 하고 싶고 니즈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맞게 막 설계가 단계별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디자인 업체를 찾으셔야 해요. 오히려 그런 분이 또 동네에 약간 수리 개념으로 하시는 인테리어 업체 찾으면 만족이 너무 안 될 수 있거든요. 동네 업체라고 무조건 저가는 아니에요. 네. 그치만 아무래도 가성비 있게 하시는 고객들이 쭉 많았으니 그런 자재나 그런 디자인들로 세팅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성비 기준에서 훨씬 수월하겠네요. 맞아요. 또 업체에서 사용하는 인력 자체도 합리적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디자인 업체도 1대1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설계하는 설계자나 또는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의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로 세팅이 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시로 상상을 네. 해보면 예산이 아주 높진 않지만 우리 집 인테리어를 크게 모나지 않게 네. 그리고 안정감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동네 업체를 하는 게 가성비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업체도 꼭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아파트는 과거에 뭐가 문제였는데 배수구를 뭐가 고쳤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디자인 업체는 그 동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다만 개인의 니즈는 최대한 잘 맞춰줄 수는 있겠죠. 아, 네. 그러면은 견적은 또 업체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맞아요. 약간 평균적으로는 네. 내 니즈를 다 맞추고 난 예산에 별로 큰 구애를 받지 않아 이런 네. 분들이 좀 디자인 스튜디오를 가는 게 좀 적합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예산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 거의 안 계시고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업체, 비교한 업체보다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미리 설계도 다 보고 싶고 3D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같이 좀 작업을 하고 싶다. 소통하면서. 그럼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게 나는 동네 업체, 나는 디자인 업체 이렇게 써있진 않으니까 아, 그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로 우리 집 근처, 단지 근처에 있는 상가에 거는 있는, 네, 네. 그 약간 동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번화가 있잖아요. 서울 뭐 강남 쪽이나 아니면 뭐 강남 아니어도 홍대라던가 뭐 연남도 뭐 약간 동네가 핫한 약간 디자인 스튜디오가 많아요. 그런 데가.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똑 나눌 수 그건 있는 영역은 없어요. 아니네요. 그냥 네네. 약간 경향성 같은 거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성과 예산도 정했고 동네 업체를 할지 디자인 업체를 할지까지 정했어.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보면 업체를 골라야 되는 나름 기준이 많잖아요. 네. 만약에 뭐 한 두세 가지 이제 업체로 좀 추렸어요. 이 두세 곳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체크해봐야 할 거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에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포트폴리오라 함은 그 업체에서 해당 시공 사례들 있잖아요. 시공 사례들의 느낌 같은 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랑 최대한 유사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좀 밝고 환하고 따뜻한 톤이 좋아요. 그럼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는 데를 가시는 게 좋은데 어둡고 막 약간 시크한 스타일로 하는 데랑 하면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 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에 일하는 설계자도 그렇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본인이 다 말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입이 아프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시공사례가.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업체가 그동안 쭉 해왔던 발자취가 그 업체의 어떤 성향과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착 보다 보면 아, 여긴 좀 더 모던하네,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네, 여긴 좀 시크하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느낌을 보시고 나랑 좀 더 맞는 느낌이 어느 회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좀 어디서 많이 확인하면 좋아요? 주로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을 많이 하시고, 사실 인스타그램으로는 설계자의 성향도 좀 잘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소통하는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꼽은 네 번째는 경험자의 후기입니다. 그 경험자의 후기를 어디서 들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단지 내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진짜 그냥 건너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듣기에는 동네 있는 업체가 가장 사실은 좋죠. 적합하죠. 네, 가장 적합하고. 사례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좀 사례 알고 싶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기 블로그에도 인테리어 하는 일기 같은 것도 남기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댓글이나 후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걸 찾았는데 네. 잘 안 나와요. 네. 못 찾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데를 하는 건 조금 리스키하긴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업무를 해주시는 분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후기나 뭔가 내용들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럼 후기들 중에서도 네. 대표님이 봤을 때 네. 후기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곳들이면은 네. 좀 좋은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후기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은 조금 쎄하니까 여기는 좀 뭐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디자인 성향이 조금 덜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거까지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AS 안 온다, 안 온다. 연락 두절된다, 물이 새고 있는데도 안 고쳐준다, 뭐 이런 내용은 조금 치명적이에요. 대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는 업체들. 그쵸. 그리고 그 대응을 안 해줘서 그 사람이 그 글을 남기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조금 일정이 안 맞, 조금 딜레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다 고쳐주셨으면 그런 글을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는 뭔가 정말로 이분이 마음이 상하셨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디자인에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 후기를 통해서 좀 그 소통 능력?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인테리어에서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카톡방이 이제 고객들하고 있는데 하루에 뭐 한 100통씩 하기도 해요. 100통씩도 할 수 있는 그 소통이 단절된다면 그건 정말 절망이네요. 원하는 대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후기는 사실은 요즘에 모여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레몬 테라스 같은 예전에부터 인테리어 이제 활동하시는 그 카페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린이라고 해서 셀프 인테리어 뭐 카페, 그런 데서도 되게 많이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업체 이름 치면 후기가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내가 어땠고 이런 것들 요즘에 막 블로그에 남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인테리어를 잘하기 위한 노력 중에 이런 걸 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노력이네요. 이게 그냥 막 한두 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 막 이런 정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아이폰 하나 살 때 어떠세요? 엄청 후기 막 다 보죠. 이게 뭐가 좋고 기능이 뭐가 있고 새로 뭐가 추가됐고 엄청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왜 그걸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스트레스라고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하셔야 돼요. 아이폰은 뭐 100만 원이면 사지만 이거는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몇 가지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업체도 어느 정도 추렸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맞는 곳을 좀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체크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걸 체크 안 하면 완전 다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죠? 공사 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를 다 찾았어요. 이제 난 여기서 하면 돼. 했는데 저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꽉 차 있어요. 그 이전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확 빠지는데요, 그쵸? 진짜? 예. 그래서 이 공사 일정이 내 일정과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어디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상관없지만, 사실 그런 분은 10명 중에 1명도 안 계시거든요. 본인의 집을 빼면서 넣고 이게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잖아요, 이사가. 그래서 그 날짜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 다 찾은 게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두 번째. 이걸 다 찾았어요. 일정도 돼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지역? 네, 뭐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만 합니다. 근데 약간 더 먼 지역이거나, 뭐 당연히 뭐 서울 내는 되겠지 했는데
1시간 내 거리만 가능하다 막 이런 데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면 이동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좀 먼 데를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와, 이런 것도 몰랐으면 또 놓치고 갈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머리 싸매면서 업체를 다 정해버렸는데 네. 우리 지역은 안 된대. 그럼 집을 옮길 수도 없고 다시 찾아야 돼요, 이제 처음부터. 아니면 두 번째 업체를 이제 선택을 하시거나. 이것도 미리 알고 해야 내가 스트레스 덜 받겠네요. 맞아요.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실 유무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실이 없어서 꼭 일을 안 해준다 이런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래도 약간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찾아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무실의 유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락이 되다 안 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될 때는 잘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근데 바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막 하루 있다가 전화가 오고. 쎄한데요 벌써? 친구들도 약간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뭐 업무에 집중할 때 갑자기 연락 안 되다가 뭐 다음날 내가 바빴어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공사 진행할 때. 그래서 연락이 중간중간 두절되지 않는지, 그리고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50% 난 줘야지 공사 시작할 수 있고, 요즘엔 다 선불이어서 한 70% 줘야 돼요. 막 그 정도면 과한 거예요? 왜냐면 몰라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과하죠. 보통은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에서 3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막 50%, 70% 막 먼저 선입금 주면 내가 더 잘해주겠다. 약간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기 케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견적서가 아주 상세할 것까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치만 정말 약간 그냥 너무 퉁으로 퉁퉁퉁 한 10가지 항목 1호 끝! 사실 인테리어에서 아주 상세한 견적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네. 그래도 각 실별로 또는 각 항목별로 조금은 상세하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없는 데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 안에 어떤 항목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도 제품 정도는 어느 정도 명시가 좀 되어 있지 않아야 할까. 그 제품을 명시하는 거는 내가 막 명시한 걸 찾으세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비용을 더 주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을 때, 또는 사양을 좀 낮추고 싶을 때 나는 한 10만 원, 20만 원 내고 더 좋은 변기를 쓰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기존의 변기가 얼만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욕실공사 통으로 500만 원. 그럼 여기서 변기가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디자인을 좀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다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해드릴게요. 약간 이게 좋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불안하지 않나요? 좋은 수입 가구도 다 되고요, 화장실도 엄청 예쁘게 비싼 거 다 됩니다. 호텔처럼 해드릴게요. 아니 뭐 내가 낸 돈이 호텔 같지가 않은데 막 호텔처럼 해준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주려나? 약간 오히려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되겠네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인을 한번 좀 같이 해봐야 된다. 그냥 생각했을 때 네. 합리적이어야 되네요. 말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싸 신난다 라고 하지 말고 네. 경계를 좀 하라 네, 이거죠. 네, 네. 그래도 뭔가 명확하게 자료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만 잘 기억하신다면 업체를 찾는데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나랑 결이 잘 맞고 합리적인 업체를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 찾는 게 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과 어떻게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약간 소개팅이라고 할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 네. 최소한의 좋은 사람, 좋은 네. 업체의 기준은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나랑 더 잘 맞는 업체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 이런 거 좀 갈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이런 점 좀 어려워라고 하지만 누구한테는 또 이 점이 맞아요.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장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앞서 알려드린 그 5가지 기준은 정말 알짜배기 같은 기준이니까 이 네. 기준을 잘 챙기셔서 좋은 업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업체 찾으시느라고 굉장히 골머리 썩으시는 분들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